안녕하세요. 정다니엘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드디어 구문 강의, 기초 문법 강의 다 정리했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죠? 영어를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개념 강의도 잘 정리했고 구문 독해 통해서 문장 읽는 법도 잘 정리했으면 이제 슬슬 독해 강의 들어가야 돼. 우리 커리큘럼 기준으로 5월 정도 됐으면 이 강의 들어와도 괜찮다. 여러분들하고 어떤 유형 가지고 독해 수업 진행해 볼지, 뭘로 포문을 열어볼지 고민을 많이 했어. 가장 어렵다고 느끼시는 빈칸이라든지 순서나 삽입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더 기본적인 것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쉬운 이 주제 제목 요지라는 녀석을 가지고 저희 JDNL 기출분석 강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강의에서 앞으로 고등독해 지문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그 구조가 어떤 형태이며 어떤 자세로 독해해야지만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말 그대로 포문이니까, 그렇죠? 그럼 비교적 좀 쉬운 거 하겠구나. 이런 기대나 혹은 상위권 친구들 중엔 나 어려운 거 듣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재밌는 거 한번 보자. 이게 작년 수능 오답률 탑 6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 5위까지는 상식적이야. 그냥 빈칸 문제, 삽입 문제, 순서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지. 상식적으로. 근데 6위 한번 볼래?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 제목 문제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 21, 22, 23, 24번 있는 페이지를 무시할 게 아니라고. 실제로 우리 강의에서도 걔네를 먼저 다룸으로써 모의고사 지문을 다루는 혹은 대하는 자세를 정리할 거라고 얘기했지. 그거를 이제 평가원도 조금씩 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더 이상 주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의 잘 정리해 보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자. 엄청 원론적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독해란 뭘까?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라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어. 독해란 뭘까요? reading이요. 틀린 대답은 아니야, 그쵸? 근데 자세히 말하면 reading까지만 하면 독입니다. 독이요? 그쵸. 독 말고 여러분들한테 독해가 아무리 어려워도 독이 되면 안 되겠죠. 장난이고요, 그렇죠? 독해라는 건 reading comprehension이죠. reading comprehension, 그렇죠? 읽고 이해까지 해야 된다고. 읽을 독자에 이해할 때 해자가 붙은 거잖아, 그렇죠? 단편적인 예시를 한번 얘기해 볼게. 같은 길이의 지문을 어떤 학생은 30초 만에 내용을 다 파악하고요. 어떤 학생은 한 2분 걸려서 단어 하나하나 찝으면서 이해를 할랑말랑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제대로 독해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 독해라는 건 쓰여있는 글자를 하나하나 막 애지중지 읽는다고 독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독해라는 건 뭔데요? 독해라는 건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게 읽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그렇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게, 즉 경중 판단을 잘하는 게 독해를 잘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안 와닿을 수가 있어서 모의고사 지문 구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영어 모의고사 지문은요, 보통 3단 구조입니다. 3단 구조. 3단 구조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답이 딱 떠오른 친구들도 있을 거야. 왜? 을에 글이 3단 구조라고 하면은 요 구조를 많이 얘기하거든. 뭡니까? 서, 본, 결. 서론, 본론, 결론. 그쵸? 근데 영어 모의고사 지문은 살짝 달라. 제가 정리하는 방식을 알려줄게. 영어 모의고사 지문은 주, 예, 결.
예쁜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제, 예시, 결론의 구조입니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혹은 주제, 예시라는 부분에서 예시를 설명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대부분의 영어 모의고사 지문은요, 주제 던져놓고 그거에 대한 예시나 설명 길게 가져간 다음에 결론하고 끝난다고요. 물론 약간의 변주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시를 먼저 던져놓고 주제, 결론이 나온다든지, 한 지문 내에서 주, 예, 결, 주, 예, 결 두 번이 반복돼서 나온다든지, 뭐 그런 바리에이션은 존재하겠지만 결국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영어 모의고사의 구성 성분을 얘기해 주세요 하면 이견 없이 주제, 예시, 결론 구조라고 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경중 판단이라는 걸 여기서 바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중요한 건 둘째 치고 주제, 예시, 결론이라는 구조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어딜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기가 맞아요. 이 예시 부분이죠. 근데 영어 모의고사 지문은 이 구조를 악용해서 지문을 어렵게 만듭니다. 애들의 함정에 빠뜨리고. 어떻게요? 예를 들면 생각해봐. 축구 관련된 지문이야. 다시 축구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동물 관련된 지문이라 생각해보자. 동물 관련돼서 뭔가 주제를 얘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나 설명을 해주는 상황에서 뭐 도그나 캣 같은 뭐 쉬운 동물,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의 동물들을 들어서 설명해주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 어때? 반갑죠. 내가 주제에서 이해 잘 못한 거 강아지랑 고양이 빗대서 설명해 주는 거 보고 이해하면 되겠다. 근데 고2, 고3 가잖아. 지문이 어떻게 바뀌어? 똑같이 동물 관련 주제를 가진 글인데 예시에서 도그나 캣이 아니라 뭐 황소, 개구리, 황조롱이 이런 걸 예시로 쓴다고요. 저도 얘네가 영어 단어로 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 문제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데? 여러분들은 단어 너무 어렵다. 겁부터 먹는다고. 근데 저는 왜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저는 경중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읽을 거니까 전 이 부분을 속독할 겁니다. 물리적으로 빨리 읽으란 얘기가 아니야. 아는 단어는 아는 대로, 모르는 단어는 모르는 대로 물 흐르듯이만 읽을 거라고요. 왜? 어차피 주제에 대한 설명이니까 재진술일 거고, 개가 나오든 황소개구리가 나오든 고양이가 나오든 황조롱이가 나오든 주제랑 똑같은 얘기에 대한 설명일 거라고요. 모르는 거 모르는 대로 넘어가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빌려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냥 속독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빨리 읽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스킴입니다. 스킴. 스킴이 뭐야? 훑어보는 거죠. 중요한 건 중요한 게,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게. 이게 그 첫 번째 챕터입니다. 예시 파트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핵심적인 거 잡아서 그 내용 가지고 우리는 지문 격파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 예, 결, 구조. 실제 기출 지문, 방금 얘기했던 24번 지문 가지고서 한번 얘기해 볼게. 오늘 첫 강의죠. 오늘 우리 독해 개념 강의, 뭐 구문 독해, 문법 강의 다 마무리하고 독해 기출 분석, JDNL 기출 분석 첫 강의입니다. 시간 많으니까 문제부터 한번 뜯어볼게. 24번. 다음 글의 제목에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출제 의도가 뭘까? 핵심 내용을 포괄하면서 이걸 모두 관통할 수 있는 제목이 뭔지 고르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 줄로 요약해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여기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게 딱 3개 있다. 첫 번째로 뭘까? 중심 소재가 제목에서 빠지면 안 돼. 물론 그 형태가 약간의 패러프레이즈를 통해서 바뀔 수는 있을 거야. Daniel이라고 안 쓰고 The teacher이라고 바꾸는 그런 걸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 거지. 뭐 그런 식의 변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중심 소재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 두 번째로 뭘까?
주제, 예시, 결론의 구조를 파악했으면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반드시 제목에 포함되어야 될까? 주제랑 결론 파트에 포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목 문제를 틀리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 예시 부분에서 흔들려서 그래. 가운데에 쓸모없는 설명 단어에서 나오는, 설명 문장에서 나오는 이상하고 어려운 표현들에서 얘네도 제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흔들리는 거라고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목에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꼭 들어가야 될 거는 주제 내용에서의 내용과 결론 파트에서의 내용과 키워드입니다. 요 세 개밖에 없어. 설명, 쓸데없는 내용 집어넣지 마. 이거 가지고서 진짜 지문통에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선생님 중심 소재 잡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요, 뭐가 좀 어려워? 어떻게 중심 소재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거 되게 재밌고 싶다. 자, 이 THN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어봐. 뭐야? 뜬이죠. 그냥 뜬금없는 명사를 제가 THN이라고 쓴 겁니다. 왜? 멋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냥 뜬금없는 명사를 뜬이라고 저는 수업 때 이렇게 써요. 이 뜬금없는 명사를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 새로운 프로세스 혹은 메커니즘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뜬금없는 명사가 영어 모의고사 지문의 첫 번째 줄에 등장하면 얘는 보통 뭘까? 듣고 나면 여러분도 듣고 보니까 그렇네,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지문이 soccer, computer, engineering 시작했어. 걔네가 보통 그 지문에서 뭐던가요? 얘네가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뜬금없는 명사가 지문의 첫 번째 줄에 나올 때 조심해야겠구나. 중요하게 읽어야 되겠구나. 왜? 걔네가 중심 소재고 키워드일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치면 살짝 아쉽고, 이번엔 뜬금없는 명사가 첫 번째 줄 말고, 자, 살짝만 다시 쓸게. 첫 번째 줄 말고 그 외에 어딘가,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뭐 이걸 여집합 비교에 써서 나타낼게요. 거기 나타나면 얘는 뭘까요? 예컨대 축구 얘기를 하다가 밑에서 뭐 이훈재, 이천수, 박지성 얘기했습니다. 걔네는 보통 왜 나오는 거였나요? 걔네는 그 주제에 대한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결합된다. 또 결합된다. 뭐가? 뜬금없는 명사가 첫 번째 파트에서 나올 때 얘는 중심 소재. 뜬금없는 명사가 아무리 황조롱이, 황소개구리 어려운 형태로 나와도 걔는 예시인 걸 파악해서 스킴.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오답률 6위 문제 바로 한번 격파를 해볼 겁니다. 처음부터 봐. The selfie. 반갑다, 그죠? 뭐가 반가워? 요렇게 뜬금없는 명사로 시작하면 얘가 뭐겠습니까? 이 지문에서 키워드는 selfie, 셀카구나, 셀카, 그죠? 바로 가. 셀카라는 건 resonate, 공명합니다. 보통 영어 모의고사에서 resonate란 단어는 공명하다, 울려 퍼지다, 뭐 그것도 좋은데, 옛날부터 해서 이렇게 범위가 확장됐고 또 동시에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하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해석할게. 셀카라는 건 중요하대 하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상관 접속사 구조 한번 나오네. not A but B의 구조. 이 경우에 강세는 어디 있습니까? B에 있으니까 우리는 B만 읽고 넘어갈게. A 읽지 마. 셀카라는 건 중요하대요. 왜? 그것이 표현해주고 개발시켜주고요, 확장시켜주고 강화시켜주거든. 뭐를? self-portrait, 자화상이라는 거에 오랜 역사를요. 또 나왔네. 뭐? 이 자화상이라는 뜬금없는 명사도 이 지문에서 키워드겠죠. 뭐, 그쵸? 키워드는 당연히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야.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뭘까? 셀카랑 self-portrait, 자화상. 그 둘이 어떻다? 자화상이라는 거에 오랜 역사를 개발 및 확장시켜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다? 셀카다. 사실 거의 다 나온 것 같아. 그쵸? 여기서 뭘 던져줬으니까? 여기서 주제를 던져줬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가. The self-portrait, 그 자화상이라는 녀석은 벌써 이상해. 제가 봤을 때. 뭐가? 앞에서 자화상 얘기한 걸 또 자화상이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시작될 것 같아?
길고 긴, 그쵸? 뭐가 시작될 것 같아? 예시, 설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스킴. 여기서 속으니까 우리가 이 지문 제목 문제가 틀린 거야. 우린 여기 가볍게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만 읽을 겁니다. 자, 자화상이라는 건요, 보여줬습니다. 아, 자화상이 팽창돼서 셀카라고 했으니까 옛날 자화상은 뭘 했던 녀석인지 설명해 주는 것 같아. 과거 시제 썼으니까. 요 녀석은 보여준대요. 다른 사람한테. 뭐를? 자화상에서 묘사되는 사람의 지위를요. 당연한 얘기고.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완료 써서 이제는 우리가 이 자화상이라는 녀석을 다시 뭐라고 부르게 된대? 이미지라는 녀석으로 부르게 된다고 하네요. 뭐를? 저 자화상이라는 녀석을요. 그렇죠? 아, 얘가 이제 이미지라는 녀석이 돼서 불리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 나와? 요거 나오죠. 요 하이픈. 얘 절대 읽지 마십시오. 하이픈은 앞 내용에 대한 재진술입니다. 우리가 원어민이었으면 앞 내용을 잘 이해 못했을까 봐 덧붙여 해주는 패러프레이즈가 아니라 이 하이픈 표현이 반가울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앞에서 간단히 써준 것도 독해하기가 어려운데 뒤에서 길게 풀어 설명해 준다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된다고요. 절대로 하이픈 부분 읽지 마십시오. 안 읽을 거예요. 내신이었으면 읽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 녀석을 이미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요 녀석이 이제는 어떻대? 엄청 first, 1순위고 동시에 중요한 글로벌 비주얼 커처에서의 무언가가 됐다라고 합니다. 역사 얘기하다가 보통 글로벌 얘기하면 뭐 얘기하는 거야? 현대에 이르러서의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 셀카라는 녀석이 이제는 뺄래야 뺄 수 없는 녀석이 됐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됐어? 이제 셀프 포트레이트에서 이미지에서 뭐까지 왔어? 요렇게 흐름 따라가 셀피까지 왔다. 요 녀석은 이제는 표현해 줍니다. 뭐를? 드라마를. 뭐랑 뭐 사이의 드라마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그 연기랑 우리 내면의 어떤 감정들이 텐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 드라마를 보여준대.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생각하면 돼.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한 게 아닌데 인스타그램에서 맨날 빵긋빵긋만 하지. 왜? 그게 뭐야? 우리 내면의 진짜 감정하고 겉에서 하는 연기가 텐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화상이라는 게 팽창하는 각 단계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게 됐대. 이건 무슨 소리? 자화상은 원래 귀족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였는데 셀카 같은 게 생기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오늘날에 젊고 세련되고 연락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이 자화상이라는 거의 역사를 아예 리워크 해버려서 새로운 시대의 서명처럼 엄청난 혁신처럼 활용해주고 있다. 여기서 뭐 얘기해줬어? 결론. 자, 빼먹지 마. 주제, 결론, 키워드 다 포함해서 제목 골라보자. 뭐 들어가야 될까? 저는 5번 바로 보입니다. 왜? 셀피라는 키워드 들어가 있는 거 인정. 알겠어요. 근데 셀프 포트레이트가 없는데요? 없긴 왜 없어?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Daniel이라는 표현을 The Teacher이라고 바꾼 것처럼 셀프 포트레이트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준 것뿐이라고. 그럼 중심 소재 2개 나왔지. 그리고 그 시대적인 흐름, 셀피가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가 셀카가 된다는 그 표현을 innovation이란 혁신이란 키워드로 표현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셀카라는 건 셀프 포트레이트의 최신 발전의 형태입니다. 그 중요성과 형태의 발전 과정을 얘만큼 차이 나타내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른 오답 중에 3번 있어. 여기선 이 단어의 느낌을 잘 몰라서 그래. self-oriented라는 표현은 약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죠.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게 들어갔으면 또 무슨 글로벌 어쩌고 중간 예시에서 나왔던 이상한 키워드 집어넣은 거다. 주제 제목 요지 문제 풀 때 뭐 기억하라고? 키워드 꼭 기어 들어가야 되는 거, 들어가야 되는 거. 또 주제랑 결론 파트에서만 정답 골라야 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늘 요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번 강의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이 보일 테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